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세스 취업 아카데미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3차 면접 전형에서 인성 면접만 전형화 시켜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차 필기에 합격하고 나서 3차 면접에서 탈락하시는 분들 많죠. 또한 요즘에 공기업에서 몇 개월을 넘어서 1년, 2년씩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면접을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전개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자, 머리로서 사고하시고 그리고 마음으로서 느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공기업 최종 면접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인성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입니다. 그 기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관, 인생관, 직업관, 장점, 단점 찾기. 자, 여기서 장단점에서 장점에서 강점 찾기.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사실 이거를 찾아 놓지 않고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준비하게 된다면 정말 안고 없는 찐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찾아놓고 시작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경험입니다. 이것을 경험 정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험 정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그리고 군대 얘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웬만하면 빼십시오. 만약에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했다. 내가 군대를 복역할 때 장병으로 복역을 했다. 그렇다면 쓰십시오. 그러면 한 번은 써먹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온리 대학생활, 대학 과정에서의 일어난 경험들을 잘 정리해 놓고 이걸 바탕으로 자, 기본을 바탕으로 이 경험을 곁들여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은 가치관에 입각해서 장점에 입각해서 강점에 입각해서 사실 경험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경험이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따라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고 나서 세 번째는 이제 심화가 무엇인지를 좀 느끼셔야 돼요. 이 심화를 알고 나서는 바로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기출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즘에는 기출문제가 너무 아주 다양하게 구할 수 있고 본인들이 노력만 하고 열심히 찾으시면요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기출문제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기출을 처음부터 적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가 못 만들어지냐? 체계화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는 것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하나의 아주 중요함을 인식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는 사실 떨어지는 사례가 오고 또한 합격하더라도 정말 아주 0점 몇 점 때문에 합격되고 또한 1, 2점 때문에 또한 0점 몇 점 때문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여러분 공기업 면접 시간이 얼마입니까? 모든 걸 다 따지면은 한 몇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까지. 그런데 인성 면접은 과연 몇 분인가요? 가장 기본이 10분, 12분 아니면 15분. 사실 15분도 되지 않는 곳이 태반입니다.
만약에 15분을 넘어가서 25분이나 아니면 30분에 다다른다라는 것은 이것은 다대 1이 아니라 다대 다 면접이죠. 이것은 다대 다 면접일 때는 25분, 30분, 40분이 가죠. 하지만 다대 1, 면접관 3명 아니면 4명의 본인 혼자서 면접을 할 경우에는 10분, 12분, 15분 안에 모두 끝난다. 여러분 첫 꾀를 잘못 깨시면요 끝장나는 겁니다. 그 첫 꾀를 조금 있다가 어떻게 깨어야 되는지를 이것을 바탕으로 전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름대로의 원칙. 내가 정한 원칙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기업에서 원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 것. 거짓말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새빨간 거짓말, 정말 새빨간 거짓말을 해요. 그거는 연예인 수준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통과되시려고 한다면 연예인처럼 정말 눈물까지 찔끔찔끔하면서 연기 능력을 보이신다면 그것도 합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그냥 면접 연습하지 마시고 저 강남에 연예인 코스를 받는 학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등록하셔가지고 배우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 근거 없이 얘기했을 경우 이것이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있다가 사례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간결하게 얘기해라. 모든 질문이 간결하게 요약된 부분에 있어서 임팩트까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히 그냥 합격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주저리 비문 너무 많습니다. 미사여구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비문을 없애는 그러한 능력도 능력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대학까지 나오셨는데 그 정도는 대학까지 나오신 분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인식해서 나름대로 가슴으로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니야? 기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비록 대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자, 세 번째. 자, 이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질문의 의도가 파악돼서 하나, 이치에 맞는, 둘, 도리에 맞는, 이법에 맞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치에 맞다, 도리에 맞다 이러한 부분으로서 문장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문장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주관적이다. 당연히 내 일이니까 주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사고가 닫혀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조금은 객관적으로 얘기할 줄 아셔야죠. 객관적. 이 객관적이다라는 것이 결국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편 입장에서 문장을 찾아내야지만 면접관한테 나름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인성면접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만 지키신다면 사실 이 강의를 듣고도요 바로 깨우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깨우치지 못하시는 분들이 문제인 거죠. 그 깨우치지 못하시는 분들이 줄구장창 필기를 그렇게 힘들게 합격해 놓고 면접에서 한 번, 두 번 뭐라 그래요? 1수, 2수, 3수, 4수, 5수, 6수, 7수 그러고도 투자할 줄도 모르십니다. 여러분 내가 면접에서 한 번, 두 번 떨어졌더라면은 그냥 느끼십시오. 아, 이건 내가 일정량을 투자를 해서 나름대로의 면접 스킬을 좀 배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도 나름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거의 태반이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기출문제는 2024년 정확하게는 아마 3월로 기억돼요. 3월 한전 기출문제 사무직 친구가 그나마 복원을 해놓은 겁니다. 사실 차례대로 복원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차례대로 복원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기가 질문한 내용을 복원을 우리 석세스에서는 누구나 다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너무 넘쳐 흐릅니다. 너무 많아서 탈이죠. 너무 많아서 탈이다. 사실 한전이다 한수원 같은 경우는 그 많은 기출문제를 면접 끝날 때까지 다 터치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면접을 받고 또한 합격해서 지금도 업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1분 자기소개를 해보십시오 라고 질문한 게 아니라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보십시오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이 얘기는 1분 자기소개 해보실래요가 아니란 얘기예요. 한때 한전에서 자 20초 드립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시작하십시오. 정확하게 20초가 넘어가면요 여러분 점수 못 받습니다. 그게 공기업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뭐요? 자기 주관적으로 간결하게 아니라 주저리 미사여구 다 집어넣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인간인 겁니다. 그것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아닌 판단 능력, 그 이성의 능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는 무엇을 했어요? 직업교육을 받았어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간단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장점을 한 두 가지만 얘기해 놓을게요. 하나는 책임감, 하나는 끈기로 갈게요.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초재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해보십시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보실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10번 지원자입니다. 저는 책임감과 끈기 있는 사람입니다. 책임감의 무게는 학생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학업에서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었으며 끈기 있는 태도는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책임감과 끈기 있는 자세를 가지고 한국전력공사 입사되어서도 머뭇대는 사람으로서 거듭나겠습니다. 자, 제가 예상할게요. 30초 안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아니면 20초다 그러면 20초 안에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1분 자기소개 만들어 놓고 자 30초 드릴게요. 자 30초 안에 자기소개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1분을요. 네, 저는 그냥 따발총이 됩니다. 그냥 줄여가지고 말을 빨리 해서. 그게 잘못된 생각, 그게 주관적인 생각이다. 자기 생각에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현재 수익성이 안 좋은 상황에서 복지 정책으로 인해 수익성이 더 악화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현재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아시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원료에 대한 원가가 지속하게 높아지고 있고 또한 달러의 강달러로 인해서 지금 수입에 우리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전력공사 입장에서는 수익 약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여기에 따른 복지정책은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현재 국내 사정도 있지만 국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원료의 상승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은 정부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전기료의 인상을 통해 복지정책의 안정화를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셔야겠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더 해요.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받았다라고 봐도 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학생회 활동을 했다고 자기소개에 적혀 있습니다. 어떤 일, 어떤 역할을 해보셨어요? 자, 학생회 활동을 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소개에 써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다? 한전은 하나, 둘, 세 가지를 질문받죠. 이 안에 아마 써져 있었나요? 저는 학부과정의 학생회 활동을 통해서 팀을 이끄는 뭐뭐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썼겠죠. 자, 어떤 일,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거를 간략하게, 간결하게, 임팩트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네, 저는 학생회 회장은 아니었지만 임원이었습니다. 이 당시 제가 맡은 일은 이러한 부분이었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 학과의 뭐뭐를 위해서 저는 책임있는 역할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경험과 경력난이 경력난이 공난인데 아무것도 없어서 안 적었나?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네, 사실 경험을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경력은 없지만 경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경험 그러면 이제 추가 질문을 하겠죠. 근데 이 친구는 경력난에 공난으로 썼는데도 사실은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게 공기업입니다. 없으면 없었다.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루에도 7, 8, 9번을 거짓말을 한답니다. 당연히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에서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가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은 아주 중요하게 제가 얘기합니다.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 또한 근거 없이 얘기하면 안 된다. 자, 근거도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다섯 번째, 교육사항에 뭐뭐를 하는 보고서 작성을 배웠다고 적어놨는데 어떤 걸 배웠나? 자, 교육사항에 교육 한 과목을 썼어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어? 이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을 보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아셔야 돼요. 사실 과목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유추될 수 있어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관심 있게 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자, 여러분, 사실 1차, 이건 2차지. 1차에서는 사무직 같은 경우, 한전 사무직 같은 경우 경제, 사회, 문화를 질문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신문 안 본다? 저 답답합니다, 진짜. 제가 대학교 때 신문을 안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바로 신문 봤습니다. 지금까지 30년 넘게 봐왔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알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두 번째는요, 내가 미래에 부모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되었을 때 자식들한테 한마디는 해줘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신문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가 있냐? 공기업 합격이라는 목표가 있는데도 신문 아예 안 봅니다. 신문. 내가 신문 스터디를 하는데도요, 그냥 들락날락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막바지에 그냥 벼락치기입니다. 그러니 복불복이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뛰어난 사람, 준비된 사람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뛰어난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계속 떨어지는데도 그냥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정말 부족해서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요. 여러분들은 뭘 탓해요? 사회를 탓합니다. 정부를 탓하고 사회를 탓합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그 기업의 기준만 돼서 연습만 열심히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합격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많은 단체 생활을 해봤을 건데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이 갈등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는 무조건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1분 자기소개 이것도 질문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마지막 한마디 사실 9번째가 있고 10번째가 있어요. 10번째가 마지막 한마디예요. 마지막 한마디. 이것도 누구나 질문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만들어 놓는데 나머지 부분하고 답변이 차이가 많아지면 여러분 합격될 가능성 없어요. 여기서 정말 진정어리게 얘기했다면 여기서도 나와야 되고 여기서도 나와야 되고 다 모든 질문에서 똑같이 변별력의 차이가 나서는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갈등 관계는 왜 하느냐? 자, 너는 타인과의 관계 평상시 어떻게 해왔니? 이 얘기입니다. 너는 조직에 우리 회사에서 우리가 뽑아준다면 조직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니?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너가 갈등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봉합하고 아니면 보조를 해서 그 부분에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데 나름의 노력을 해봤니?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거짓말이 근거 없이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제가 자소서 첨삭할 때 갈등 관계는 가장 소재를 첫 번째가 프로젝트예요. 두 번째는 아르바이트. 세 번째는 공모전. 이런 데에서 사실은 갈등 관계가 많아요. 특히 프로젝트에서 2학년 2학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제가 프로젝트를 임하면서 상대편과 갈등을 맺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해결했어요. 이렇게 근거 없이 얘기해요. 아니요. 근거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대학교 2학년 2학기 사회와 비판이라는 수업을 수강하는 과정 중에 4명과 함께 팀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저희는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주제에 대한 갈등이 발생됐습니다.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주제를 이것을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나름의 이것을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고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내 나름의 분석표를 만들었고 이를 근거로 인해서 이 주제가 선정되어 저희 팀은 A뿔이라는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자, 제 얘기 다 했지만 몇 문장 같아요? 2문장에서 3문장이죠? 3문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 옛날에 학부과정 중에 이렇게 근거 없이 얘기해요. 제발이요. 근거 있게 얘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요. 아, 거짓말을 하는 것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근거 있게 얘기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이 갈등 관계는 그래서 하나 내지 두 가지는 평상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한테는요. 제가 신문 스터디 할 때 매일 얘기합니다. 매일. 진짜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얘기합니다. 자, 갈등 관계 하나 내지 두 개는 무조건 만들어놔야 돼. 자, 갈등 관계에 있어서 프로젝트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공모전에서 가장 많이 발생돼. 또 하나가 뭐냐면은 갈등 관계가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과정 중에 그 과정이 문제가 있었고 결과까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완성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도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8번째입니다. 친구들이 지원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해줘요? 와, 이거 진짜 이거는 아주 그냥 보편적인 답변인데도요. 네, 좋은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점수를 다 날려버립니다. 네, 저는 현재 고등학교 친구 5명과 대학교 친구 3명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에게 항상 강단이 있다, 끈기가 있다, 책임감이 투철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대학교 친구들은 야, 너는 뭔가 좀 너무 불안에 쌓여 있어.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대편이 안 좋은 얘기를 하는 부분을 그것을
얘기한다고 내가 점수를 못 받을 거야. 아니요. 그런 사람이 솔직하고 담백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성을 갖춘 사람이겠네 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친구들이 정말 자신을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곰곰이 미리 다 찾아 놓으셔야 됩니다. 면접장에 가셔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은요 거짓말 할 확률이 무지하게 높아집니다. 자, 두 문제가 더 있어요. 뭐 입사를 한 후 팀플을 할 때 규정대로 안 하는 팀원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질문 받을 만한 질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이게 어느 경우에 나오냐면, 자, 우리 지원자님은 싫어하는 유형과 좋아하는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좋아하는 유형은 잘 얘기해놓고 또 싫어하는 유형은 진짜 아킬레스건을 만들어놔요. 그래요? 그러면 그러한 싫어하는 유형과도 입사해서 조직을 이루어서 팀 프로젝트를 이행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러한 유형과 같이 하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실 거예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탈락이죠. 그러한 부분도 네, 제가 싫어할 부분이지 사실은 그렇게 싫어하는 유형과도 같이 조직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평소에 알 수 있었고 저희 부모님도 평소에 이야기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팀원하고도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데 제 힘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해보십시오. 자, 마지막 한마디 할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마지막 한마디를 제대로 준비했다가 아니라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부분을 할 수 있다라면요, 한마디 하십시오. 그 마지막 한마디가 한마디 속에서도 합격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차 면접 전형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또한 사례 또한 답변법을 이 모범답안 아닙니다. 저는 모범답안 가리키는 거 너무 쉽습니다. 지금 현재 모범답안으로 가리키는 그러한 교육기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여러분 한번 실패했다라면 제발 똑같은 실패하지 마십시오. 모범답안 저는 하루 이틀이면 5,000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아니 3일 안에 5,000개 만들어 드릴게요. 오십시오, 언제든지. 하지만 합격은 저는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연습해서 하실 거라면 저는 하지 말아라. 그냥 편안하게 가서 본인이 직접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린 겁니다.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우쳐서 내가 면접에 합격될 그러한 인품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앞으로 면접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업별로 기출문제 기반으로 해서 유튜브 업로드를 좀 자주 해드릴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영상 정한다면 제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그 영상이라도 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그 깨우침이 있게 된다면 합격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차 면접 전형 인성 면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